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된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무슨 강된장이야, 고기 내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강된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맛있는 요리로 만들어 왔어요. 재료는 집에 있는 채소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가능하면 지용성 맛을 가진 채소를 넣어주세요. 집에 별다른 채소가 없다 그러시는 분은 애호박이나 버섯 안 넣으시고요. 그냥 대파, 양파, 마늘만 넣으셔도 돼요. 채소는 가능하면 같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사각사각 소리 내면서 썰 때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니까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야채를 썰어주세요. 애호박 색깔 너무 예쁘죠? 버섯은 어떤 종류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저는 표고버섯을 준비했는데 밑둥은 손으로 잡아 떼고요. 머리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저 부분만 사용했는데요. 이것도 애호박이랑 같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대파도 썰어주시는데요. 대파는 저렇게 그냥 비스듬하게 얇게 썰어주시면 돼요. 저는 대파도 정육면체 모양으로 자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칼이 아주 잘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대파는 그냥 얇게 채 썰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양파인데요. 양파는 저렇게 자르는 방법 아시죠? 단면에 얇게 칼집을 내고 그리고 저렇게 세로로 자른 다음에 썰어주시면은 작은 큐브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이건 마늘인데요. 마늘은 3-4쪽 정도 다져주세요. 이제는 이 채소들을 볶아줘야 돼요. 어머니들께서는 강된장 만드실 때 들기름으로 볶으세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들기름은 절대 볶는 요리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들기름은 발연점이 140도거든요. 기름 중에서 제일 낮아요. 140도는 온도가 너무 낮아서 재료에 노릇노릇한 색을 내기도 전에 기름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은 타기 시작하면서 발암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식용유에 볶고 들기름의 향을 내기 위해서 들깨가루를 넣었어요. 스텐팬을 약불에서 3분 정도 예열한 다음에 식용유를 넣고 채소를 넣고서 볶아주세요. 그리고 채소에서 노릇노릇 색이 날 때 들깨가루를 저는 테이블스푼 하나를 넣었는데요. 들깨가루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더 맛있어져요. 그리고 마늘은 이 시점에서 넣어주세요. 마늘까지 넣고 볶아주신 다음에 된장을 넣어주시는데요. 제가 지금 너무 조금 넣었는데 된장은 테이블스푼 3개 정도 넣어줬어요. 그리고 된장을 볶으실 때는 불을 끈 상태에서 하세요. 된장을 팬에 잘 펼치신 다음에요. 된장 냄새를 싫어하신다면 철저하게 볶아주시고요. 된장 냄새 좋아하시면은 그냥 안 볶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반 컵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바닥을 잘 긁어주세요. 박박 긁어주세요. 지금 저 바닥에 얼마나 맛있는 맛이 만들어졌을지 상상가지 않으세요? 바닥을 잘 닦아주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지금 채소가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이걸 하나로 뭉쳐주기 위해서 감자 전분물을 테이블스푼 하나를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주시면 완성이에요. 이건 식용유로 만들어 본 거고요. 이번에는 올리브 오일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실 때는 차가운 팬, 예열하지 않은 팬에 오일을 두르시고요. 그리고 채소를 섞어주신 다음에 약한 불에서 볶아주세요. 이번에는 마늘도 같이 넣고 볶아주세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한 이유는 첫째, 올리브 오일이 채소의 지용성 맛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요. 채소의 지용성 맛을 가장 잘 만들어내는 거는 버터 같은 포화지방, 그 다음이 올리브 오일이에요. 식용유나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분자 구조가 여러 번 굽어 있어서 채소에 침투해서 지용성 맛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코팅팬까지 사용하신다면 지용성 맛을 만들어내는 지방이 코팅막 사이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지용성 맛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된장을 만드실 때는
스텐팬 또는 스텐 냄비를 사용해 드세요. 채소가 어느 정도 볶아졌을 때 된장을 테이블스푼 3개 정도 넣어주시고 잘 볶아주세요. 그리고 또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보관할 때 산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식용유 같은 불포화 지방으로 볶았을 경우에는 오래 보관을 하면 산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올리브 오일에 볶았을 때는 포화 지방에 볶은 것만큼 산화 속도가 느려져요. 이번에도 물을 반컵 넣고 디글레이징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감자 전분물을 넣어도 좋은데 저는 비교를 해보려고 이번에는 전분물을 넣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게 올리브 오일로 볶은 건데요. 전분물이 없으니까 따로 놀아요. 근데 전분물을 넣어준 거는 이렇게 하나로 잘 뭉쳐있고 스프레드처럼 펼쳐져요. 빵에 발라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맛이 궁금하실 텐데요. 둘 다 아주 맛있어요. 기존의 강된장과는 같은 요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둘도 맛이 달라요. 지금 이게 식용유로 높은 온도에서 볶은 건데요. 이때는 채소 표면에 120도, 180도 사이에서 수많은 맛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단맛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로 볶은 거는 채소의 지용성 맛이 훨씬 강하게 느껴져요. 저는 올리브 오일로 만든 거를 더 맛있게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식용유로 볶은 걸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고기 하나도 안 넣고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맛있어요. 채식주의자님들 꼭 따라해보세요. 기존의 강된장은 국물 없는 된장찌개에 들기름 넣은 맛이었다면 제 강된장은 채소와 된장에서 최대한 맛을 만들어내서 어우러지게 한, 거기에 들깨가루의 고소함까지 버무려진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사랑해요.